백신 접종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 답답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는 7월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온다는데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로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가 1,300만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부를 믿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탓입니다. 이번 일요일 중대본에서는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이번 개편은 방역과 일상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네. 김부겸 총리의 발언 중에 보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해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제 1,300만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7월 5일부터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이제 개편안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제 일요일 발표인데 저희가 먼저 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정부가 발표한 초안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제 5인이야. 그러니까 4인만 모여서 식사를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가도 딱 테이블 4명만 앉는 게 네네. 전부 다 이제 일상이 돼버렸는데 일단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과정을 4단계로 이제 축소를 하고요. 아. 지금 현재 정도의 이 확산세라면 4명이 아니라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과 식당 등도 이제 자정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3주간의 이행 기간이 적용이 돼서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이 초안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김부겸 총리 얘기도 얘기했지만 개편안은 오는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날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SNS상에서는 관련 내용이 이미 뭐 떠들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이제 문건이 SNS를 중심으로 유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종전에 이제 정부가 설명할 때 썼던 보도자료나 거의 양식이 유사해서 정부안이 지금 유출된 거 아니냐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세 번째 유출입니다. 기억을 떠올리시면 지난해 9월에 2.5단계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제 조치가 발표됐는데 그때도 문서가 유출됐었고요. 지난해 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 유포돼서 실제로 수사도 진행이 됐죠. 아하. 수사 결과 인천시청 공무원이 이제 유출을 했다라는 결과도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아마도 누군가는 유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 전에 이렇게 사전에 유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SNS에 올라온 내용의 문건이요. 제가 이제 출입해 보면 출입처를 출입할 때 보도자료 나오는 자료랑 정말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 문건이 진짜 유출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이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 당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김복준 의원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제 지금 현재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 주요 이 내용 문건 이거는 중대본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처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확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금주 일요일 날, 네. 20일이죠. 이 일요일 날 개편한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지금 뭐 미리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믿으면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문건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정부의 어떤 신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마 수사 의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어제까지 1,300만 명, 국민 전체로 치면 4분 중 1분은 접종을 하신 상태예요. 지금 접종률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그런데 접종률이 늘어난 건 반가운데 이런 또 좀 인상 찌푸리는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백신 취소 통보가 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례로 대구 수성구의 어떤 그 문자를 보면요. 이렇게 대응이 돼 있어요. 귀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로서 사전 예약을 했으나
이 예약 초과로 접종이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대구시 외에도 뭐 서울 구로구라든가 경기도 의정부시, 성남시, 인천시, 대전시 여러 곳에서 이 취소 통보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통보를 받으신 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계시고 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표현들을 하셨어요. 한 분은 아니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이 접종이 취소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는 백신 접종률 높이겠다고 빨리빨리 네. 예약하라고 성화할 때는 언제고 네. 지금에서는 뭐 백신이 부족하다 하니까 황당하다 이런 분도 네. 계시고요. 네. 아니 갑자기 취소 통보했는데 그럼 언제 무슨 백신 맞을 수 있는지 네. 안내를 안 해주니까 답답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네.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왜 이런 갑자기 접종 연기 통보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궁금합니다. 예상보다 예약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60에서 74세 대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요, 오는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접종 막바지인 18에서 19일 예약자 중에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은경 당장에 따르면 그제 봤을 때 예약 초과자가 36만 명 정도 추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잔여 백신을 수거해서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보내거나 지금 이 한 병을 10명이서 나눠서 맞는데 이걸 12명에게 맞히는 방법으로 이런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물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백신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걸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그 팀장이죠. 홍정익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예약자 초과자가 이제 월요일 발표 이후에 이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초과 예약자가 당초에는 36만 명 정도이지만 지금 한 절반 이하 18만 명 정도로 줄었다라는 것인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이틀 만에 또. 초과 예약자 중에 또 취소하는 인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17일에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초과 예약도 지금 많이 발생할 정도로 정확한 어떤 수요 예상 그리고 예약자들도 그 실제로 꼭 맞아야겠다라는 것보다 또 예약해놓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보여서 네. 이 방역 당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요, 이 고안해낸 아이디어 중에 백신 접종 인증 배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 통해 한번 접하셨을 거 소식을. 그런데 이거요, 정말 뉴스파이터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자적으로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습니다. 아. 종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전자 접종 증명서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어려우니까 이런 배지를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배지를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내가 1차 접종을 맞았다 하고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관은 정말 우리 국민을 믿고 그래요. 물론 믿어야죠. 그런데 그 믿는 높게 발등을 진짜 찍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설마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지금 진행자도 약간 헛웃음 웃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지금 가짜 배지가 지금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면서요.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종이증명서도 아니고 이 모바일 배지도 아니고 바로 가짜 배지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인터넷에도 그냥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나 맞았다 하고 배지를 착용하게 되면 이게 방역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접종 안 한 사람이 악용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차라리 모바일 배지를 휴대전화에 줘라. 말하자면 QR코드처럼 그렇게 신원이 확실하게 모바일 배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 전남 여수라든가 전북 무주에서 이렇게 배지가 제공되긴 했지만 알아두실 것은 이것이 내가 접종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했다는 공식 증빙 그 자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불법 영업 저지른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이건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던 내용들 저희가 뉴스파이터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기도 참 기발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과 1층에 유흥주점
그 영업을 내고 거기를 폐업 신고를 해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쌓아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여기 이제 문 닫았구나. 그렇구나. 근데 지하 1층과 1층이 아니라 지금 건물에 나오는 저 2층과 3층에서 일명 유리방이라고 하는 룸사롱 영업을 했고요. 세상에. 그리고 그 위에 3계층을 침대방 31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곳에서 손님 33명과 종사자 총 42명이 적발이 됐네요. 야, 일단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라고 해서 건물주가 다 빼라고 해서 지금 다 빼놨는데 뭐 장사는 무슨 장사 할 수가 없는데 문치순이들도 오고 좋아하시고 그래 없어서 지금 방금 들어와가지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맥주 마시려고 노래방이잖아요 이게 노래방에서 노래방 김복준 위원님 예.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시청자분께 송구한 보세요. 여기 2, 3층은 진짜 유리방 그리고 5층, 7층은 침대방 31개 유리방, 침대방 단어만 들어도 시청자분들이 세상에 여기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구나 쉽게 상상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리방 얘기를 할 수 없이 설명을 하네요. 유리방이라는 건 만들어 놓고 이를테면 손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유리방 내에 앉아 있는 이 종업원 여성들을 선택, 이른바 이제 초이스한다고 그들은 얘기하는데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유리방인 것 같고요. 침대방이야 뭐 바로 성매매하고 직결이 되니까 설명이 밑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저렇게 숨어서 술을 먹는 것 자체도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네. 더더군다나 저런 어떤 퇴폐업소에 출입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 본인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불법 영업을 저지르는 업소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요. 우리의 코로나19 집단 면역의 그 기간은 점점 더 더디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